기원전 63년 헤브론은 마침내 동부여의 왕을 칭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헤브론을 이은 사나이 동부여의 천자 그마? 오늘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91년에 태어난 그마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전해지지 않으며 어머니는 누론이었습니다. 누론의 집안은 졸본의 명문가였습니다. 졸본은 곤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웠을 뿐 아니라 혼인을 통해 깊게 얽힌 혈연 공동체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소선호의 어머니이자 졸본국 왕비였던 놀료는 5년 후 놀송과 우희의 딸이었습니다. 우희는 금화의 고모였는데 이러한 혈연 관계로 인해 금화의 북의 성씨가 우씨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금화가 생전에 우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가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이러한 출생의 불분명함을 반영하듯 금화의 탄생을 설화적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화의 어머니 의로는 졸본의 명문가 출신이었고 고모는 5년 후의 아내였으며 이종 사촌인 청아백 옥두진이라는 유력한 정치적 후견인도 존재했습니다. 즉, 금화는 사서에 묘사된 것처럼 말에서 발견된 출신과 연고를 알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여에서 금화의 정치적 입지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3년 금화는 엄리 전투에서 타리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동부여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이듬해인 기원전 62년 동부여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온 시조 헤브로가 사망합니다. 건국 군주의 죽음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금화는 동부여의 제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실권은 왕후 해영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금화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기원전 59년 옥두진은 북부여의 마지막 천재 해모수를 황룡국에서 자신의 영지인 청하로 맞아들였습니다. 천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해모수는 마땅한 거처가 없어 운심산 아래에 집을 짓고 압록에 물가를 거닐며 지냈습니다. 이후 그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은 우발에 위치한 누발행궁이었습니다. 옥두진은 호인과의 사이에서 세 딸을 두었는데 장녀는 유화, 차녀는 헌화, 셋째는 위화였습니다. 옥두진은 장녀 유화로 하여금 우발행궁에서 해모수를 모시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화는 훗날 고구려의 시조가 되는 추모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동부여의 정세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사를 장악하고 있던 왕후 해영이 사망한 것입니다. 실세였던 해영이 죽자 금화는 마침내 동부여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권력을 손에 넣은 금화는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옥시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유화를 후처로 삼기 위해 우발로 행차하였고 옥두진에게 그 뜻을 전하였습니다. 금화의 요구에 옥두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유화를 금화에게 바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패망한 북부여 대신 성장하는 동부여를 선택함으로써 가문을 보존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모수는 깊은 상심에 빠졌고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우발행궁을 떠나 황룡국 중천으로 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당시 유화는 해모수의 아이 추모를 임신한 상태였기에 이 혼사를 거부하였으나 어머니 호인과 아버지 옥두진의 권유로 끝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원전 58년 봄 금화와 유화는 우발에서 혼례를 치렀습니다. 뒤이어 책성에 신궁이 세워졌고 유화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같은 해 4월 5일 책성에서 추모가 태어났습니다. 금화는 이를 크게 기뻐하여 추모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이름을 상해라 하였는데 이는 해와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후 금화는 옥두진에게 갈사국을 봉하고 동부여의 상을 겸임하게 하였으며 청하의 통치는 오건에게 맡겼습니다. 이 무렵 왕골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해모수의 아들 해종을 맞아들여 우위에 세워 서제를 칭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옥두진도 금화에게 동제를 칭할 것을 권하였고 금화는 마침내 동부여의 천자로 즉위하게 됩니다. 헤브로를 이은 사나이 동부여의 천자 금화는 출생의 비밀을 지닌 동시에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동부여에서 그의 입지는 처음에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으나 태영의 사망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옥시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동대를 칭하며 주변 세력을 복속시키고 동부여를 제국의 반열로 끌어올렸습니다. 본래 동부여는 북부여의 여루국에 불과했으나 헤부로가 왕을 칭한 데 이어 금화에 이르러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금화의 칭제는 곧 동부여가 천자국이었던 북부여를 계승한 새로운 천자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은 한 인물에 의해 그의 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